드라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환갑을 지나 엄마 나이가 돼도 지금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 전성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이제 막 출간한 나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는 담당 PD. 그의 손에는 선곡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출근 전 미리 메일로 보내놓은 내 에세이 원고가 들려 있었다. 친구는 말했다. 그날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헉헉대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선배를 보니 5년 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건너편 과장님을 보니 10년 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멀리 부장님을 보니 20년 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갑자기 두려웠단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웠어.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원고를 읽자마자 담당 PD는 맞은편 자신보다 몇 년 먼저 입사한 선배를 보게 됐단다. 그리고 차례차례 5년, 10년, 20년 선배에게로 옮겨지는 시선들. 결국 그는 우울해지고 말았단다. 내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는 원고가 이건 거 알면서 오늘 하루 망했어. 시작부터 망했어. 이 우울함 어떡할 거야. 이 얘기를 내 지인들에게 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다. 그런 생각하면 정말 우울해지지. 이 꽉 막힌 사무실에서 나도 저 선배들처럼 늙어갈 것이 빤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왜일까? 같은 사무실의 선배들을 보면 몇 년 후에 나도 저런 모습이 돼 있겠지? 기대가 되고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자극이 되지 않는 것, 도리어 우울해지고 마는 것.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는 저 선배들처럼 살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특별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오. 나 또한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한 번도 두 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려서부터 내가 두 분께 들어온 말 또한 너도 엄마 아빠처럼만 살아라. 이게 아니었으니까. 자식들을 향한 두 분의 끝없는 희생과 배품. 그것은 단 하나. 목표를 위해서였다. 너희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나는 길을 잃었다. 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고 저 선배들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던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꼭 나만의 문제도 아니었나 보다.
나는 아직 어린이 되려면 멀었다를 출판하기 전 솔직히 나는 누가 이런 얘기에 공감해 줄까 싶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 내용들이 그리 긍정적이거나 따뜻하지 못했으니까.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고민하고 방황하고 깨지고 아픈 이야기. 그리고 끝. 보통의 책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봐라. 아니, 적어도 함께 이겨내보자. 그것도 아니면 토닥토닥 내가 너의 힘든 거 다 안다.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안 됐으니까. 나 또한 아직도 헤매고 깨지고 그런 내가 어떤 때는 나 스스로도 한심해 죽겠는데 누가 누구한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위로와 힘을 불어주어 줄 수 있는지. 그러니 내가 끄적인 글이라는 것도 당연히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물론 그것은 내게도 묘한 위로가 되어줬다. 다만 이런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슬픈 마음도 들었었다. 우리는 이토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 답은 누구에게도 쉬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하는 답답함. 혹 그 이유가 저 선배들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전범의 부재라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한 아들이 자신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무리하고 희생하며 아들을 도시로 보냈다. 아들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하고 샐러리맨이 됐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후 당신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삶을 선택한 내 아버지는 당신만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 생각하게 됐을까? 난 잘 모르겠다. 난 아버지에게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30년 전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향한 나의 시선 또한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바라봤던 존경과 측은함이 뒤섞인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듯 대물림된 전범의 부재 속을 헤매고 있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모르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를 보아도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 길. 물론 전범의 부재를 탓하는 것 그 자체가 핑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탓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어떻든 조금은 더 힘든 일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닐까? 아무도 무엇도 탓할 수 없다면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 패배를 인정하기도 쉽다. 저 사람을 봐. 저렇게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못한 건 다 네가 못나서야. 네가 더 간절히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선 그저 달리면 된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적어도 길은 보이는 거니까. 누군가 먼저 걸어간 게 나도 가고 싶은 길이 적어도 있긴 하는 거니까. 난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리 두리번거려 봐도 이 말을 뱉을 수 있는, 아니, 뱉을 수 없는 막막함.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뱉을 수 없어. 내 마음에 담게 되는 죄스러움과 당신을 향한 측은함. 적어도 이런 힘듦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 말을 쉬이 담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말이다.